아주 충격이죠. 충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밥도 잘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일주일 동안은 거의 뭐 실신 상태였었어요. 카톡에서 보면 조카 안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큰아빠로서 큰형으로 봤을 때는 진짜 가슴이 찢어지죠. 예, 오늘 뉴스탑 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피격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 씨가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남북 공동조사는커녕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어서 언론 앞에 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그의 뜻인데요. 이 자리에서 어젯밤 공개된 이 피격 공무원 이 씨의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직접 쓴 손편지를 읽기도 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올립니다. 저는 이번 연평도에서 북한군에게 억울하게 피격당한 공무원의 아들입니다. 현재 고2에 재학 중이며 여동생은 이제 8살로 초등학교 1학년.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화면을 저하고 같이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로 시작된 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자필 편지, 그리고 여기 글씨가 좀 작긴 합니다만 2020년 10월 6일 실정자 공무원 아들 놀림, 이렇게 이제 끝이 났습니다. 네. 내용 얘기를 하기 전에요. 먼저 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지금 육군사관학교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그것도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서 피격됐고 사망했고 또 시신이 소각되는 정말 엽기적인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지금 2주가 가까워오는데 정부 여당은 지금 이 사람을 월북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이 사건 자체가 우리 기억 속에 점점 잊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정말 분노해야 될 어떤 정부 여당이 이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월북자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 또 더군다나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미안하다는 사과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면서 실제로 북한에 대한 지금 책임 규명이라든지 국제사회 여론 조성이라든지 근데 전혀 지금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사실 유가족 중에서 지금 아들이 직접 이렇게 편지를 써서 대통령까지 올리는 그런 상황에 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우리의 친척이고 친구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과연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당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물음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이 지금 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신의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서 지금 정부 여당은 그냥 월북자라는 한마디로 모든 것을 끝내버리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 자필로 해서 대통령이 직접 정말 이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 요구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안 움직이니까 손편지까지 대통령에게 쓴 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이준석 의원님, 여기 내용을 보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군의 대처, 초동 대처를 꼬집는 얘기를 이 청년이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저희 야당 측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또 질문을 할 때마다 민주당이 거의 대부분 반응을 안 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반응하는 지점이 뭐냐면은 이 사건이 세월호 사건과 비교되고 그 평행 이론으로 이제 갈 때 그때는 움찔 놀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갔냐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저 지금 아들이 지적한 부분을 보면은
대통령의 자녀 또는 손자라고 지금 칭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당신은 내로남불 아니냐. 당신들과 가까운 사람들이면은 모든 방법을 쓰는 게 당신네 정권 아니냐. 이런 이야기고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뭐 했느냐. 이게 이제 세월호와 평행이 가는 지점이거든요, 보면은. 근데 이 지점에 있어가지고 실제 문재인 정부는 답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느냐.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거 아니냐, 특정 시점들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편지의 내용 다 보신 분들은 구구절절하기 때문에 애틋한 마음을 느끼겠지만은, 아마 민주당에서는 딱 저 부분 찝어가지고, 그 세월호와 비견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반박을 하고 나머지는 무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은 당시에 첩보를 모으는 작업 때문에 대통령 결단, 그리고 군 당국의 대처가 좀 늦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빠의 월북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혜차 변호사님, 여기 화면에 또 다른 내용이 있는데 이 수영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조르를 따라서 혹은 조르를 거슬러서 인위적으로 38km를 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도 담겨 있는데 이 피해를 입은 희생자인 공무원 이모 씨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키에 비해서 이 상당히 왜소한 마른 체구라고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수영도 배우지 않았는데 38kg를 거슬러서 조류를 역으로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과연 가능하느냐, 이런 이야기는 저희도 많이 했습니다만 아들이 직접 묻는 것 때문에 무게감이 훨씬 더 더해지는 것 같고요. 또 주목할 부분이 이 아버지 공무원 이모 씨가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했다. 이 아들이 학교에 와서 직업 소개하는 그런 역할도 스스로 수행할 정도였고, 그리고 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이 여동생인 딸은 이제 막 8살이라고 합니다. 참 많이 늦둥이 딸을 아꼈다고 하는데 이 딸과 화상통화를 하면서 며칠 뒤에 내가 돌아오겠다, 며칠 후에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월북이라는 게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라 아마 많은 정리와 고민 끝에 행하는 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면 바로 며칠 전에 아끼는 늦둥이 딸에게 전화 걸어서 며칠 뒤에 아빠가 돌아갈게, 보러 갈게라고 말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가족만 아는 정황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월북이라는 해경이나 국방부의 발표를 많은 국민들이 점점 더 신뢰하기 힘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 대통령이 보낸 손편지 어젯밤에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편지가 공개된 직후에 저희 뉴스탑10 제작진이 직접 이 친형인 이래진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현재 가족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하나 물어봤습니다. 그 목소리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완전 충격이죠. 충격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린 애가 들었을 때는 월북하면은 그냥 어디 나쁜 공산국가에 뭐 아빠가 그냥 자신에다 갔다는 그런 생각으로 들겠죠. 월북이란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벌써 친구들한테 얘기가 다 퍼져가지고 학교도 못 갈 정도의 심리 상태인데 지금도 이제 밥도 잘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좀 일주일 동안은 거의 뭐 실신 상태였었어요. 어떻게 위로의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어본 거에 따르면 이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이 자녀들이 학교도 못 갈 정도의 심리 상태고 부인은 지금 일주일간 실신 상태였다. 그러니까 앞서 손편지에다가 이제 아버지의 월북을 믿지 못하고 얘기했던 이유도 결국 아버지의 명예를 찾아달라라는 뭐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들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들 입장에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도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 조사 결과의 증거들을 가지고서 유가족들이 납득 가능한 형태의 결론이 나와야겠죠. 그럼 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의 아버지가 월북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이기도 힘든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내 되시는 분도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본인한테 뭐 말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그 정황이 있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남편이 안 돌아왔는데 월북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가족 입장에서는 뭐 황당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해양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납득 가능해야 이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유가족 입장에서 납득 가능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걸 그냥 이렇게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족 얘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 게 딸은 둘째는 초등학교 1학년 초등학교는 8살인데 아버지가 지금 안 돌아오는 게 해외 출장 갔다 이렇게 알고 있다면서요.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아버지가 사라졌는데 그 아이가 받을 충격을 생각해 보세요. 특히 뭐
북한으로 월북을 했는데 거기서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다 이래버리면 이 아이가 받을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당연히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그 가족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아픔, 또 뭐 당황스러움, 이거는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고 저는 보고요. 유가족들이 어떤 형태로도 아픔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공격하는 모습은 좀 삼가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에게 보내는 손편지로는 뭐 다소 절제된 언어, 말을 사용하는 모습이었지만 이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은 실제로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분노를 삼키지 못했다는 게 이 친형의 전언입니다. 이래진 씨와 저희 제작진이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그 목소리 좀 더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김정은의 사과문을 절반은 내가 용서한다고 내가 이제 멘트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 멘트를 제가 했다고 큰아빠가 뭔데 용서를 해주고 아빠를 그렇게 죽였는데 왜 그러냐고 막 아주 또 애가 또 막 한참 며칠 동안 아주 그냥 울분을 갖다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큰아빠가 왜 용서를 쉽게 해줬냐 뭐 이런 취지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래진 씨, 그러니까 이 숨진 공무원의 친형은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조카를 향한 비방을 멈춰달라는 겁니다. 제가 미리 이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더니 벌써 아침 9시 좀 넘어서 어떤 그 악성 댓글자를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기자회견 때 밝히고 싶은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의 가족, 그다음에 형제, 아들, 딸이 이러한 사고를 당했으면 그렇게 엄청난 댓글로 공격을 하시면 되겠는지 묻고 싶어요. 예, 저 말 그대로입니다. 이준석 의원님. 저희가 댓글들을 추려놓긴 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이런, 글쎄요, 공무원 아들의 손편지에 악플세를 한 일부 지지자들, 강성 지지자들이 있던데 시민단체가 대검에 고발까지 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어떤 좀 안타까운 사연에 대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악플을 다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분들이 달지 않았다면은 저는 어쨌든 구구절절한 유가족의 사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가족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메시지입니다. 과거 2014년에 세월호 사건 터졌을 때 진실을 인양하라. 정부가 뭘 숨기고 있다. 명명백백히 밝혀라.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밝혀라. 이런 얘기했던 그런 댓글들이 많았던 것에 비해 가지고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저런 비난 댓글이 이제 하나씩 달리는 걸 보면은 저는 참 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정부 쪽에서 야당의 우선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은 유가족에게는 아까 이제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월북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이분들에게는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비밀보장 각서를 받든지 어쩐지 그건 차후의 문제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절차도 하지 못하고 이 유가족도 납득시키지 못한 상황 속에서 야당과 국민에게 이분이 월북했다고 설득하는 것, 그래서 귀책 사유가 이 분에게 있고 북한은 경비하다가 그렇게 발생한 일이다라는 그런 어떤 통지문의 상황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을 어떻게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받아들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무리 늦었다 하더라도 정부는 27일날 지금 저희가 북한의 공동조사를 요청했거든요.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습니다. 공동조사 하자는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렇다면 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는 청문회 등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자료를 공개하고 이 유가족을 설득하고 야당을 설득해서 그래서 국민을 조금이라도 설득하는 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앞서 고등학교 2학년 아들, 공무원의 아들이 대통령의 자녀나 손자라도 이렇게 했겠습니까? 라는 말. 그리고 여기 공무원의 친형, 자신이 가족이 사고를 당해도 이런 댓글 공격을 하겠는가. 어찌됐건 이런 악플에 대해서 혹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안타까운 불상사, 참변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가족들, 유족들은 좀 토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글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반대로 생각해서 본인이 만약에 어떤 상황이든 공격하는 분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본인의 가족이 또는 본인의 아버지를 잃었다고 하면 과연 이런 글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진실의 문제냐 아니면 이게 나중에 어떤 경우로 어떤 이유로 가셨는지 물에 빠지게 되셨는지가 밝혀지겠지만 그 과정이 있든 없든 간에 자식 입장에서 고등학교 2학년 그것도 그 자녀 입장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지시고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사망을 하셨어요.
당연히 저는 궁금할 수밖에 없고 질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의 접근해서 봐야지 이걸 마치 정적인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면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는 순간 이게 정치적 쟁점이 되고 이게 이 어린아이가 받을 그 고등학교 2학생이 받을 아픔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마음 그대로 인정하고 저는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본인의 아버지가 갑자기 사망을 그것도 북한군의 총에 의해서 사망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받았을 충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는 이 성인이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토해내는 말을 어떤 형태로든 공격하거나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해서 얘기하시는 것은 저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지 이 아이의 순수함 자체가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성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숨진 공무원의 친형이 기자회견을 연 또 하나의 이유는 사건 당시 국방부의 감청 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유족의 법률 대리인의 목소리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청 기록을 확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가 공무원을 제대로 보호하였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것이고 국방부의 발표대로 공무원의 월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 그 월북 의사표시가 공무원의 목소리인지 여부를 유가족이 확인할 것이고 공무원의 월북 의사표시가 북한군의 총구 앞에서 진정한 의사로 월북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전후를 살펴 파악할 것입니다. 감청기로 군이 그때 당시에 사건 당시에 진행이 됐던 여러 정보들을 유가족에게도 알려달라 이런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어제 저희가 이 소식 짚어봤고 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한 번 공무원의 친형이 강조한 이유는 정부가 좀 조금이라도 더 움직여달라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숨진 공무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내에 남아있는 지금 증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월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뭐 편지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자, 지금 이제 군 당국이 처음부터 이분이 월북할 의사가 있었다 이야기를 했고 황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확실한 팩트를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해경에서도 수사 결과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사람 월북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해경이나 국방부가 밝히는 여러 가지 월북에 대한 근거를 보면 정반대 해석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궁금하겠지만 예. 제일 궁금한 거는 일단 유가족일 겁니다. 자, 유가족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평생을 월북자의 자식, 월북자의 형으로 살아가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정부가 이걸 정보를 독점해서 이 사람 월북자라 규정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유가족의 권리이기도 하고 당연히 유가족들이 알아야 될 저는 책무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유가족도 이게 뭐 대중적으로 공개를 하기 어렵다 한다면 그럼 유가족에만큼이라도 이걸 공개를 해서 왜 정부 입장에서 보기에 이 사람이 월북 의사를 밝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게 밝혀지지 않으면요. 두고 이 진상규명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남북 공동조사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 미안하다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를 해버렸어요. 이미 그때 끝나버린 겁니다. 이미 그 상황이 끝나버리고 통일부 장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2번이나 미안하다 그랬다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상황에서 북한이 진상조사 받아들이겠습니까? 무슨 압박도 아무도 안 하는데 북한이 뭐하러 진상조사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미 김여정은 대남 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김여정은 이미 공개적인 석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 사인이 뭐겠습니까? 더 이상 우리 안 응하겠다는 사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 어떤 면에서 보면 대남 관계 책임자는 김여정이거든요. 북한이 조금의 미안한 감이 있다는 김여정이 나오지 않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정부가 북한에 뭔가 요청했다는 더 이상의 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저는 가족들에게만큼은 반드시 이 내용들을 공개해서 가족들이 더 이상 여한이 없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여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이준석 의원님 여기 유족들의 목소리는 생전 마지막 목소리 확인할 수 있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아들이 대통령에게 손편지 보내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정말 월북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지금 오늘 지금까지 쭉 정리해본 그런 취지로 좀 저희가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증거 자료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는 최대한 확보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유족을 설득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 뭐 그거를 국방부가 1차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전달받는 황희 의원 정도가 나와가지고 거기 나를 믿어라 수준으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좀 믿겠습니까? 예를 들어 아까 제가 계속 세월호 사건과 비교하지만은 그거 그때 있는 사실의 조각들 모아가지고 사실 저쪽 진영에서는 영화도 만들었어요. 해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하고 뭐 이렇게 다 만들어가면서 이래서 무슨 고박이 풀려가지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어느 시점에 뭐 몇 초 지점에 갑자기 뭐 했고 증언을 토대로 해보니까 몇 초 지점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사실 이야기했었는데 저는 지금 시점에서 적어도 예를 들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상황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 정확히 어떤 단어를 썼는지 그걸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그럼 이것이 어떻다고 판단하는지 당장 우리 쪽에 있는 태영호 의원이나 이런 분들만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 어떤 의구심이 드는 지점을 계속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의 고위급 관료로 있었던 사람이 거기에 대해 지적하는 것과 지금 뭐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보는 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료를 바탕으로 최대한 많은 전문가들이 분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선 기본 단계다. 근데 지금 국방부는 유족한테도 안 하고 있고 지금 야당에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 여당 측 관계자가 보고 와가지고 우리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전혀 앞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숨진 공무원의 아들 손편지를 통해서 아버지의 월북을 못 믿겠다 이렇게 항의 차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국방부는 여전히 월북이 맞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해경에서 그 관련해서 중간 수사 결과에서 충분히 그와 관련된 근거라든지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해경의 중간 수사 결과를 현재까지는 존중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국방부를 통해서 나온 얘기는 월북으로 어느 정도는 가닥이 잡힌 게 해경의 뭐 이 수사 결과도 존중을 하니까요. 장해찬 변호사님. 그러면 유족의 말처럼 북한군 감청 녹음 파일이나 시신 훼손 장면이 담긴 녹화 파일이 공개될 가능성은 유족에게라도 공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현재로서는 아주 낮고요. 제가 이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절차를 한번 알아봤더니 예. 국방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해서 해당 정보 공개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장관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주요한 기밀 정보의 경우에는 국방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국정원장 별도의 승인까지도 필요합니다. 절차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상 현 단계에서 국방부와 국정원이 해당 자료들, 유족이 원하는 마지막 순간에 대한 감청 자료나 화상 자료를 공개할 가능성은 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 유족 측에서는 행정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행정소송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무래도 법원에서 행정부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만약에 유족을 설득하고 아까 이준석 의원 말한 것처럼 전문가들을 설득하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감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를 비공개로 하고 있다면 이게 드러났을 때 북한 측에 우리의 정보 자살이 노출될 수 있지만 이미 우리 군에서 감청을 했고 어느 정도의 영상 자료도 가지고 있는 셈이고 이러한 사실들 또 감청 내용과 관련된 일련의 사실들은 언론에 많이 공개가 됐거든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비공개로 유족이 궁금한 부분을 조금 더 알려준다고 해서 우리 군 자산이 더 많이 훼손될 것인가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국회 정보위가 있습니다. 정보위에서도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는 국정원의 비공개 자료들을 정보위 소속 의원들과 전문가들에게만 일부 공개해서 함께 브리핑하고 논의하지 않습니까? 예. 그와 마찬가지로 유족과 여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일종의 이 특별 정보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만 해당 내용을 공개하고 분석한다면 충분히 유족도 설득할 수 있을 텐데 무조건 믿으라고 말하면서 월북이라는 멍해를 이 유족의 가족에게 짊어지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오후에 이 숨진 공무원의 아들 공개 편지 대통령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 손편지 있잖아요. 오늘 대통령이 이 공개 편지에 응답을 했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서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위로를 전한 겁니다. 관련 언급을 한 건 지난달 수보회 이후 8일 만입니다. 유여하를 불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정부로서 대단히 송구한 마음입니다. 추석 연휴 전에 대통령이 저 말이 있었고 의현정 의원님. 네.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대통령이 위로를 전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 이해한다. 나도 마음이 아프다. 해경 조사 수색 결과 기다려보자. 그래도 꽤 발빠르게 이 손편지에 대통령이 응답을 한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대통령이 이제 편지가 공개되자마자 이런 입장을 표명한 것은 뭐 저는 대통령으로 다 잘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이렇게 동네에 가서 이 맞고 들어오면
형이나 뭐 부모님들이 나가서 이렇게 막 싸워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참 든든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억울하게 당해서 오면 우리 형이나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나가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응을 해주는 게 어떤 면에서 가족의 하나의 어떤 끈끈한 인연이거든요. 즉 국가에서 대통령은요. 어떤 면에서 우리 국민이 어디 가서 만약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든지 억울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정말 강하게 대처를 해주고 행동을 해주면 국민들은 든든합니다. 그런 대통령을 신임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 2014년도에 세월호 침몰 이후에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단식 농성을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야당 대표 시절에 바로 광화문 광장에 가서 함께 단식 농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세월호에 대한 진상규명을 강하게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구나는 생각을 했어요. 예. 즉 대통령이 되면 더 하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자 어떤 면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직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 원하는 것은 단순히 마음이 아프다는 그런 어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뭔가 행동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행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질타를 해주고 어떤 면에서 대응을 해주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요구를 하는 것인데 네. 나도 마음이 아프니까 너도 참아. 이런 말을 요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너도 참아는 없었어. 뭐 그런 건 제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우리가 대통령이 요구하는 거는 정말 우리 국민의 희생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동에 나서는 것. 그걸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좀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장혜철 변호사님. 대변인을 통해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직접 답장을 써서 보낸다고 하는데 이제 답장 내용은 뭐 언론에 공개되지 않고 편지도 이 유족 측에서 대통령 청와대로 오니까 그 주소 그대로 대통령이 직접 답장을 보낸다고 오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답장 쓰시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걸 왜 언론과 국민에게 공개 못할 것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초미의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면 직접 답장을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해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오히려 유족 측에서도 더 원할 것 같고요. 이 대통령 오늘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된 메시지를 보면 그야말로 알맹이 빠진 위로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가장 이 고등학생 아들이 말했던 건 우리 아버지 월북자라고 단정 짓지 말아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 해경에서 중간 수사 결과 발표했는데 제가 그 중간 수사 결과 브리핑 다 봤거든요. 저희 탑10에서도 소개해줬고 이건 중간 결과가 아니라 그냥 월북자라고 거의 단정을 짓는 수준의 발표였어요. 그럼 대통령께서 직접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하겠다. 혹시나 다른 가능성이 없는지 그 정도 말씀을 해주셨어야 이 고등학생 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북한에게 내가 강력하게 더 대응하겠다. 공동조사식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프다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위로 편지를 씁니다. 노골적으로 우리를 무시하는 것이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으로 살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메시지가 단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는 공개하지 않고 비공개로 그냥 직접 보내겠다? 글쎄요, 저는 이게 그냥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으로밖에 안 느껴져서 제가 이 정도인데 유족들은 얼마나 답답하고 오늘 강민석 대변인 메시지를 보고 위로받기는커녕 더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이 추가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게 장혜철 평론가의 시각이군요. 일단 마음이 아프다라며 이제 공감을 표시한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의 응답에 야당은 곧바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아들이 듣고 싶은 사실을 외면했습니다. 이마저도 대변인을 통한 대리 답변에 그쳤을 뿐입니다. 최진봉 교수님, 야당의 얘기는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왜 대변인을 통해서 이걸 입장을 밝히냐? 대통령도 공식적성 뭐 수배라든지 여러 자리에서 그 위로 말을 전할 수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대변인의 말이 대통령의 말인 거예요. 그게 뭐 대변인이 대통령의 말을 대신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형식이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의 말이 그대로 전달되지 않는 걸로 보지는 않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이제 해경의 수사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떤 입장을 밝히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경에서 명확하게 입장을 증거를 가지고서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이 이걸 월부로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기류가 있지만 저는 아직도 그건 확정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확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월북이라는 얘기가 확정이 돼야지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분이 물에 빠지게 됐고 또 북한 영역까지 가게 됐는지 하는 부분은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조사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이걸 월북이라고 단정지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도 아마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게 그냥 모든 게 결정되는 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해경의 조사를 기다려보자는 것도 해경이 증거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직접 편지를 쓴 거 그 자체가 사실은 직접 대응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게 뭐 본인이 그냥 이렇게 발표가 끝나버렸으면 그거에 의미를 부여해도 된다 뭐 이런 말씀. 그럼요. 또 이게 이제 그 학생한테 직접 전달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편지 직접 전달하는 것이 대통령이 직접 마음을 표현한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그 자체를 가지고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할 수 있지만 문제가 크게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빠가 죽임을 당할 때 나라는 뭘 했나요? 라는 숨진 공무원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의 손편지 얘기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